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동사, 분리동사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 비분리동사 이 순서대로 알아볼 건데요. 제가 그 분리전철, 비분리전철 개요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상기하면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동사는 바로 앞기인 동사입니다. 앞, 어떤 이미지의 분리전철이죠. 뭔가 분리, 탈착,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도 되고 방향으로 보게 되면 밑으로, 아래로 이런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행, 단계 이런 뜻도 돼 있고 또 어떤 뜻도 돼 있었죠. 뭔가 완료, 종료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어 있었죠. 그러면 앞기인에서는 이러한 앞의 그 분리전철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켜서 동사를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앞기인하게 되면 첫 번째, 자, 뭔가 get 가면서 앞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앞게인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의미는 뭔가 분리되어서 빠지다 또는 뭔가 분리되어서 떠나다 이런 의미예요. 뭐가 빠질 수 있을까요? 색칠이라든지 뭐 옷에 붙어있던 단추라든지 얼룩 같은 게 떨어져 나가서 빠지는 걸 앞기인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 여기 색칠된 게 빠졌다, 칠이 좀 벗겨졌다 이런 뜻이겠죠? Hier ist die Farbe abgegangen. Hier ist die Farbe abgegangen. 두 번째는 얼룩이 잘 안 빠져. 얼룩이 떨어져 나가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얼룩이 안 빠져. Der Fleck geht nicht ab. Der Fleck geht nicht ab. 자, 사물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다. 무슨 의미죠? 떠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기관, 예를 들어서 뭐 버스가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다. 출발한다. 배가 정박해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다. 배가 떠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물건 같은 것이 가만히 있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의미가 되겠죠? 물건이 발송이 되다 신호가 어떤 상태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휙 하고 나갔어요. 무슨 의미가 되겠죠? 신호가 발신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그는 몸을 돌려서 뭔가 투덜투덜 불평을 하면서 떠나갔다. Er drehte sich um und ging schimpfend ab. Er drehte sich um und ging schimpfend ab. 자, 그 다음 물건은 다음 배편으로 떠나갈 거예요. 즉, 물건은 다음 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Die Waren werden mit dem nächsten Schiff abgehen. Die Waren werden mit dem nächsten Schiff abgehen. 그 다음 예문은 기차는 곧 떠날 거예요. 기차가 이따 떨어져 나가니까 기차는 곧 떠날 거예요. Der Zug geht gleich ab. Der Zug geht gleich ab. 자, 그래서 뭔가 떨어져 나간다, 분리되어 나간다. 그래서 뭔가 빠져나가다, 떠나가다 이런 뜻의 앞기인을 대는데요. 세 번째 의미에서도 역시 여전히 뭔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빠진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요. 원래 있던 상태에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즉, 그 부분이 제외된다, 공제된다 또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어요. 즉, 부족하다, 결여돼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예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 그 무게에서는 아직 포장이 빠집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무게가 100g이라면 거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g의 포장 무게가 빠지게 돼요. 이런 뉘앙스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 그 말할 때 포장 중량, 실중량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어쨌건 뭐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셔서 무게에서 그 포장이 빠지게 됩니다. 포장 무게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 무게가 그 전체 무게에 있다 떨어져 나가니까 빠지는, 제외되는, 공제되는 의미가 되겠죠. Von dem Gewicht geht noch die Verpackung ab. Von dem Gewicht geht noch die Verpackung ab. 그 다음 두 번째, 돈이 빠지는 것도 앞게인이라고 쓸 수 있어요. 즉, 거기에서 10유로가 빠져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그 금액에서
100만 원 빼세요. 뭐 빠져요. 이런 말 할 때 이때도 역시 동사는 abgehen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avon gehen 10 € ab. Davon gehen 10 € ab.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되게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한테서 유머가 빠져 있대요. 즉,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사람은 유머 감각이 부족해. 그 사람은 유머 감각이 결여되어 있어. 있어야 될 그 성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결여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모자라. Ihm geht der Humor ab. Ihm geht der Humor ab. 그 다음 문장도 재밌죠? 나에게 빠져 있는 것은 용기다. 즉,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용기입니다. Was mir abgeht, ist Mut. Was mir abgeht, ist Mut.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의미에서는 항상 뭔가 있다가 떨어져 나간다, 빠져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뜻으로 배웠는데요. 그 분리, 탈착의 의미로서의 앞의 뉘앙스가 있다면요. 그 다음은 네 번째 뜻, 자주 쓰이는 뜻인데요. 이 뜻도 여기에서는 다른 뉘앙스의 앞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앞 하게 되면 뭔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런 뉘앙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이 get 가고 진행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앞 차근차근 진행되다 흘러가다 이런 뜻으로도 앞게인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예문은 어떤 예문을 보게 되면 원만하게 일이 잘 문제없이 일이 잘 진행됐어요. 흘러갔어요. Es ist noch einmal glimpflich abgegangen. Es ist noch einmal glimpflich abgegangen. 그 다음 예문은 모든 게 진짜 원활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게 원활하게 잘 진행됐어요. Alles ging glatt ab. Alles ging glatt ab.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etwas geht ab, 어떤 식으로 진행되다 흘러가다 이런 의미에서 abgehen으로 왔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abgehen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 umgangssprache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우리 보통 abgehen 하게 되면 wie geht's라는 말 우리 기초 단계에서부터 배워온 말이죠. 안녕, 뭐 잘 지내, 별일 없지 이런 뜻의 wie geht's라는 말은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는데요. 이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서 좀 더 속어적인 표현은요. was geht ab? 야, 뭔 일 없지? 별일 없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was geht ab 하게 되면 별일 없지 꼭 뭐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녕 잘 지내 뭐 이런 의미로서 물어보는 말이기도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 무슨 일 있다 말한다 그래 대꾸한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별일 없지 그러면 별일 없으면 안녕 하고 가시면 되고 별일 있으면 뭐 자기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주주절절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was geht ab 뭐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what's up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wie geht's처럼 많이 쓰이는 말 was geht ab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as geht ab? Was geht ab? 자, 그 다음 문장 보게 되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주말에 무슨 일 있어? 이런 말인데요. 이 abgehen으로 쓰게 되면 좀 더 속어적인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친구들 간에 하는 말로서 야, 주말에 건수 없어? 건수? 그때 쓰이는 말이 바로 abgehen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예문을 보실게요. 주말에 건수 없니? 야, 아무것도 없어. 나 독일어나 공부해야 돼. Was geht am Wochenende ab? Nichts geht ab. Ich muss Deutsch lernen. Was geht am Wochenende ab? Nichts geht ab. Ich muss Deutsch lernen. 자, 이때 abgehen은 뭐 어떤 일이 있다, 진행된다 이런 뜻인데요. 또 엉뚱한 의미로 역시 umgangssprache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엉뚱한 의미로 또 abgehen이 하나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Das geht ab 하게 되면 진행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속어에서 많이 쓰이는 말처럼 야, 끝내준다, 끝내줘 이럴 때도 das geht ab 이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Das geht ab. Das geht ab. 우리가 일반적으로 끝내준다 하게 되면 뭐가 끝내줄 수 있죠?
사람이 끝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파티가 끝내줄 수도 있고 노래, 춤이 끝내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회화에서 말하는 끝내준다에 다 앞기인을 쓰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기인 같은 경우는 속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장소 뭐 발표를 한다든지 대중 앞에 섰을 때 앞기인을 쓰면 조금 격이 없어 보이겠죠. 누가 발표를 하러 나와가지고 이 시는 뭐 괴테우 소설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걸 괴테우 소설은 아주 끝내주죠 말을 하게 하면 되게 좀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우리가 친한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회화를 할 때만 쓰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네요. 야, 파티 진짜 끝내준다. Die Party geht ab. Die Party geht ab. 마찬가지로 이 단어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야, 저 무용수 댄서 진짜 끝내준다. Der Tanzer geht ab. Der Tanzer geht ab.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기인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뭐 앞에 비했던 1, 2, 3, 4번에 비해서는 조금 덜 사용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특히 지리적 방향을 말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gate 가다가 앞 분리되어서 옆으로 탈착이 되어서 빠져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죠? 길이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다가 옆길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 혹은 뭐 옆길로 샛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독일어에서는 앞게인이라는 동사로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길은 메인 도로에서 빠진다. 즉, 이 길은 메인 도로에서 옆으로 살짝 벗어나 있다. 샛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Der Weg geht von der Hauptstraße ab. Der Weg geht von der Hauptstraße ab. 그 다음 예문 길은 그 다음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즉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메인 도로에서 가다가 길이 옆으로 이렇게 틀어진다는 말이겠죠? Der Weg geht dann links ab. Der Weg geht dann links ab. 자, 이상으로 앞기엔에 대해서 대략적인 자주 쓰이는 의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앞기엔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대부분 우리가 공부한 것의 60-70%가 뭔가 떨어져 나간다, 빠져나간다, 분리되어 나간다, 뭐 부족하다, 떠나간다 이런 뜻으로서의 분리 탈착의 의미로서의 앞으로 사용됐다는 점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두 번째 동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두 번째 동사는 안기인이에요.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어떤 의미의 분리전철이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리전철이죠. 뭔가 안 하게 되면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극장에서 불이 반짝하고 켜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극장에서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은 켜진 혹은 시작 그런 의미로서의 안이 쓰일 수가 있고요. 또 안, 어떤 의미 속에 어떤 그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전치사 안을 떠올려보면 쉽게 유추가 될 수 있죠. 어딘가에 안,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게 돼요. 즉 도착의 의미 어떤 것과 접촉한다는 의미의 안도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안 하게 되면 어떤 뉘앙스가 머릿속에서 떠올리시죠? 안 하게 되면 뭔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 이런 뜻도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분립전철 안이 gain이라는 동사와 만나서 어떤 의미로 다양하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ungain 하게 되면 되게 쉽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외웠던 의미대로 뭔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Das Licht geht an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야, 불 나갔어. 이때 나가는 건 어떤 분리전철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aus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Das Licht geht aus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에서 쓰이는 것처럼 불이 나갔다. 즉 불이 꺼졌다. 이런 의미로 쓴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죠. 우리나라 말하고 이건 비슷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 불이 켜진다. Das Licht geht an. Das Licht geht an. 또 뭐가 켜질 수가 있을까요? 성냥 같은 게 칙칙 켜지는 것도 angehen이라고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냥이 안 켜져. Das Streichholz geht nicht an. Das Streichholz geht nicht an. 자,
그래서 뭔가 불이 번쩍하고 시작한다의 안기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시작하다 두 번째 뜻은 자동적으로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뭔가가 그 시작한다, 불이 켜졌으니까 시작한다 하게 되면 이 우리 보통 학교를 생각해 보면 학교가 시작하는 것도 안기인으로 쓸 수 있어요. 뭐 방학 같은 걸 했다가 학교가 시작한다고 할 때도 die Schule geht an 하게 되군요. 반대로 이제 곧 방학이라 학교가 끝나 이런 말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죠? 끝나는 건 aus니까 die Schule geht aus. 이것도 뒤에 ausgehen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내일 다시 시작해. Die Schule geht morgen wieder an. Die Schule geht morgen wieder an. 그 다음 이거 극장은 7시 반에 시작해. 뭐 연극은 7시 반에 시작해. Das Theater geht 7:30 an. Das Theater geht 7:30 an.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get on, 뭐가 불이 켜졌다, 불이 켜져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의 안개인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안개는 재미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안은 보통 전치사 안 하게 되면 항상 뭔가 목적에 딱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 목적물 대상을 의미하거나 혹은 그 목적물과의 이런 접촉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get 갔어요. 이게 이제 타동사로 쓰여서 사격 목적으로 취하게 되는데요. get 누군가에 가서 딱 달라붙었어요. 달려들었어요. 이 말은 사람한테 달려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 말고 뭔가 사물,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계획 같은 거에 팀원들이 그 프로젝트에 다 달려들어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팀원들이 그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팀원들이 그 프로젝트를 처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격 타동사로 쓰이는 안겐, 그래서 사격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 사람일 경우 또는 뭐 동물일 경우는 달려든다, 공격한다는 의미가 들고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일 같은 거에 달려든다라는 건 그 일을 착수한다 또는 그 일을 처리한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쉽게 외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곰이 사냥꾼한테 달려들었다. 즉, 곰이 사냥꾼을 덮쳤다, 공격했다. Der Bär ging den Jäger an. Der Bär ging den Jäger an. 자, 두 번째 예문은 지금 있는 그 현존하는 문제에 달려들었다. 그 여자가 현존하고 있는 문제에 달려들었다는 그 현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착수했다 혹은 그 현존하고 있는 문제를 처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ie ging die anstehenden Probleme an. Sie ging die anstehenden Probleme an. 세 번째 예문. 자, 이것은 정치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문제야.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야. Das ist ein Problem, das politisch angegangen werden muss. Das ist ein Problem, das politisch angegangen werden muss.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역시 누군가에게 달려들어요. 근데 이때는 뒤에 이라는 전치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요. 이때는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붙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면 그 사람한테 쏜살같이 달려가서 달려들어서 이하. 즉, 무엇에 대한 부탁, 무엇에 대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보통 angehen 다음에 이라는 전치사 함께 쓰일 때는 누구누구에게 달려들어서 다가가서 이하에 대해서 부탁을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달려들었다. 왜? ein Darlehen. 돈 좀 빌려달라고. 즉, 그는 그 여자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Er hat sie um ein Darlehen angegangen. Er hat sie um ein Darlehen angegangen.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가서 그 여자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Er hat sie um ihre Hilfe angegangen. Er hat sie um ihre Hilfe angegangen. 그래서 그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대상, 목표 할 때 가서 딱 달라붙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행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분리전철 생각해 두시고요. 자,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안기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etwas geht 뭔가가 가고 있어요. 누군가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딱 달라붙는데 어떻게 달라붙느냐?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달라붙어요. 즉, 그 말은 또는 뭔가를 가지고 와서 달라붙어요. 그 말은 뭔가가 누군가한테 와서 달라붙었다. 즉, 뭔가가 누군가한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다소 이 상관이 있다라는 말을 안기엔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다소 억지스러운 설명의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요. 미안해요. 이런 유치한 설명 방법을 쓰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라고 제가 억지스럽게 설명을 한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안기엔으로 갖고 가실 의미는 상관이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예문 보면 이 문장에서는 이 das가 바로 주어, 그죠? 그 일이 나한테 뭘 가져와서 도대체 해당이 되는 건데, 즉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보통 누군가한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삼격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는 사격이 쓰인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Was geht mich das an? Was geht mich das an? 자, 그럼 대답이 뭐죠? 아, 그건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달라붙어.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해당돼. 즉, 그건 너랑 상관없어. Das geht dich nichts an. Das geht dich nichts an. 이 말을 mich만 바꿔주게 되면 Das geht mich nichts an.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죠. 내 알바아니죠. 이런 말이 되겠죠. 말하는 목소리의 뉘앙스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대방을 불쾌하기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 예문을 보게 되면요. Das geht dich nichts an 하게 되면 그건 너랑 상관없어. Das geht dich. 그 다음에 nichts 대신에요. wenig를 써서 Das geht dich wenig an. 너랑은 별 상관없어. 대신 만약에 feel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Das geht dich viel an. 그건 너한테 엄청 상관이 있어. 너랑 굉장히 많은 상관이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nichts, wenig, viel 세 가지 각각 다른 용어들을 집어넣게 되면 의미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도 우리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야, 너랑 상관없는 일에 껴들지 마. 그래서 독일어 동사 mission 보통 섞는다 이 말이 되는데요. 어떤 일에 껴든다 이런 의미로 됐죠. 너랑 상관없는 일에는 껴들지 마. Misch dich nicht in Sachen, die dich nichts angehen. Misch dich nicht in Sachen, die dich nichts angehen.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angehen 같은 경우는요. 이 gehen 동사를 또 어떻게 이 gehen이라는 분리전처를 갖는 중에서 어떤 안이 되냐면요. 뭔가 그 정지세 상태로서의 유지의 안이 돼요. 그래서 etwas geht an 하게 되면 어떤 뭔가가 geht 진행이 돼 an 그 상태로 유지가 돼 그럭저럭 유지가 돼 그럭저럭 괜찮아.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다. 뭐 견딜만하다, 참을만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의미에서의 상황에서는 앞기인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을 보게 되면 그래도 더위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더위가 그럭저럭 참을만했어요. 이런 의미 안기인 쓴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거 우리가 그 문제 잘 머릿속에 이 뜻을 안 넣어놓고 갑자기 이런 의미의 문장을 접하게 되면 이게 뭔 소리지? 순간적으로 벙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쓰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안긴 그럭저럭이라는 의미로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ie Hitze ist gerade noch angegangen. Die Hitze ist gerade noch angegangen. 자, 그 다음은 어떤 게 괜찮느냐? 우리 보통 교통 상황이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어 하게 되면 이제 그 비인칭 주어 s가 사용되고 있는 문장인데요. 보통 mit etwas의 형태하고 get s 하게 되면 그 etwas가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 문장인데 독일어적인 표현으로는요. 비인칭 주어 s를 사용해서도 많이 쓴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그럭저럭 괜찮았어. 교통 상황이 그럭저럭 괜찮았어. Mit dem Verkehr ging es noch an. Mit dem Verkehr ging es noch an. 자, 이상으로 angehen
마치겠습니다. 안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리전철의 의미에 따라서 안이 갖고 있는 그 개인 동사 함께 그 붙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 안개인 같은 거 자주 쓰이는 빈도수가 높은 동사니까요. 꼭 머릿속에 각각의 의미로 잘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은 aufgehen으로 가볼까요? 이건 굉장히 쉽죠. auf하게 되면 분리전철, 뭔가 위로, 방향의 의미에서는 위로 간다는 의미가 있었고, auf하게 된 게 되면 뭔가 열린다, 개방된다, 공표된다, 뭐 발표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 또 아웃하게 되면 항상 뭘 생각하라 그랬죠? 알야, 뽀글뽀글뽀글, 녹는다, 녹아서 사라지다, 이런 뜻으로서 대충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아웃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 종료되다, 완결되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out라는 분리전철이 geheen이라는 동사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쉬운 것부터 보죠. 자, get out, 뭔가가 위로 갔다. 뭐가 위로 갈 수 있죠? 해가 떠올랐다. Die Sonne ist aufgegangen. Die Sonne ist aufgegangen. 자, 반대로 해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해가 졌다는 Die Sonne ist untergegangen. 나중에 뒤에서 untergehen 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위로 떠오르긴 떠오른 건데 어떤 위로 떠오른 거냐? 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게 뭔가 의미,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파득 떠오르는 것도 aufgehen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그 몰랐던 게 이거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있죠. 그 깨달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독일어에서는 aufgehen 동사로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서야 나는 그 남자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 Jetzt geht mir der Sinn seiner Worte auf. Jetzt geht mir der Sinn seiner Worte auf. 두 번째 문장도 되게 재미있어요. 보통 두 번째 문장에 나온 탑파이트 하게 되면 우리가 미사일 같은 걸 평 쐈을 때 그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날아가는 거리를 보통 탑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그 약간 그 전용된 의미로 쓰이게 되면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날아가는 거리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 말로 그 일이 미치는 여파 이런 말 아시죠? 그 일이 미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 그래서 그 일이 미치는 여파 같은 경우를 탑파이트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같이 눈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일어난 사건이 미칠 여파를 깨달았다. 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Ihr geht die Tragweite dieses Geschehens auf. Ihr geht die Tragweite dieses Geschehens auf. 자,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뭔가가 위로라는 개념, 뭐 방향이 위로도 될 수 있고 내 머릿속에 위로라는 뜻으로서의 auf 썼는데요. 그 다음 auf는 어떤 auf가 있을까요? auf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활짝 열리는 auf가 있었죠. 그래서 문이나 창문이 열리는 것도 auf, 그 다음에 뭔가 씨앗에서 싹이 이렇게 뚫고 나와서 싹이 뚫고 나올 때 어때요? 이게 씨앗이 쩍 하고 열리게 되죠. 그런 것도 역시 auf 또는 우리 피부 같은데 뭔가 다쳐서 상처가 막혀있던 피부가 팍 터져요. 즉 상처 같은 것이 터지는 것도 auf가 되고요. 그 다음 잘 묶어놓은 끈이나 매듭 같은 게 팍 터져요. 즉 끈이나 매듭이 풀리는 것도 auf라는 그런 분리전철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auf가 gehen 동사하고 합쳐져서 각각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Plötzlich ging die Tür auf. Plötzlich ging die Tür auf. 그 다음 싹 어떤 봉우리가 팍 터진다. 즉 봉우리가 싹 텄다. 싹이 텄다. Die Knospen gehen auf. Die Knospen gehen auf. 세 번째 보게 되면 입술이 터지는 건 뭐예요? 그 입술 같은 거 우리 피곤하면 이게 입술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입술이 터졌다도 역시 aufgehen이라고 표현을 해요. Ihre Lippen waren aufgegangen. Ihre Lippen waren aufgegangen. 참고로 이 문장을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보통 말에서 그녀의 입술이 열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키스해달라고
벌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서의 아웃개강, 그 입술이 아웃개강이 됐다는 건 키스해 주세요라고 입술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입술이 아파서 터지는 거니까 이거 해석에 오류가 없도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hre Lippen waren aufgegangen. 자,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뒤캐시뷰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그 종양 같은 거, 그 궤양 같은 거 있죠. 그 피부에 생기는 뭐 종기 이런 걸 이렇게 슈뷰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 슈뷰가 고름이 터질 때까지 이렇게 꽉 찼다 이 말이에요. Sie drückte, bis das Geschwür aufging. Sie drückte, bis das Geschwür aufging. 아, 매듭 묶어놓은 게 계속 풀려. Der Knoten geht immer wieder auf. Der Knoten geht immer wieder auf. 자, 그 다음에 auf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알약 생각했죠. 뽀글뽀글 녹아서 없어져 버리다, 사라져 버리다. 그래서 auf 같은 경우는 소멸의 auf로 네 번째 예문에서는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말하죠. 모든 것이 연기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래서 auf 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의 auf의 의미가 되겠네요. Es ist alles in Rauch aufgegangen. Es ist alles in Rauch aufgegangen. 이때 Rauch라는 말 대신에 Flamme, 불꽃을 써서 Es ist alles in Flammen aufgegangen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불꽃 속으로 사라져갔다. 뭔가 시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의미의 사라진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에 냠냠냠 먹혀갔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에 합병되어 갔다, 흡수되어 갔다.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도 aufgehen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Die kleineren Betriebe gingen in den großen auf. Die kleineren Betriebe gingen in den großen auf. 자, 그 다음 aufgehen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진다의 auf인데요. 어떤 의미의 사라지냐? 약간 그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라져가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일 속으로 사라져간다. 이 말이면 뭐겠어요? 완전히 그 일에 몰두해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일에 몰두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완전히 일에 몰두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릴 만큼. Er geht völlig in seiner Arbeit auf. Er geht völlig in seiner Arbeit auf. 그 다음 그 여자는 자기 아이들 안으로 자기 자신을 잊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즉 아이들한테 완전히 몰빵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런 뉘앙스예요. Sie geht gänzlich in ihren Kindern auf. Sie geht gänzlich in ihren Kindern auf.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ufgehen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동사만큼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건 아닌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두 번은 꼭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거에서 볼 수 있느냐? 뭔가가 위로 가요. 위로 가는 게 뭐가 위로 가죠? 반죽이 위로 간다. 즉 부풀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과제빵 하는 걸 보게 되면 꼭 발효와 관련돼서 반죽이 이렇게 부풉니다 라고 할 때 한두 번씩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aufgehen이에요. 자, 그래서 그 효모 반죽이 부풉니다. Der Hefeteig geht auf. Der Hefeteig geht auf. 자, 이상으로 해서 aufgehen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단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ausgehen입니다. ausgehen 하게 되면 우리 기초 단계에서부터 쉽게 많이 접했던 단어라서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알아봤었죠? ausgehen,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외출하다. 이런 말을 썼었죠. 그래서 그 여자는 쇼핑하러 나갔다. Sie war ausgegangen, um Einkäufe zu machen. Sie war ausgegangen, um Einkäufe zu machen. 그는 막 나가려고 했었다. 나가려던 참이다. Er wollte gerade ausgehen. Er wollte gerade ausgehen. 자, 밖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기초에서부터 쉽게 했으므로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aus 하게 되면 어때요? 무대에서 불이 꺼지는 걸 생각해야 되죠. 꺼지니까 뭔가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다 끝나다. 불이 꺼졌다. Das Licht ging aus. Das Licht ging aus. aus 대신에 아까 배운 안을 쓰면 불이 켜졌다. Das Licht ging
an. 그래서 불이 나갔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엔진이 신호등마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꺼지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차 점화 장치에 문제가 있나 봐. 뭔가 잘못됐나 봐. 그래서 etwas stimmt nicht.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나 봐. 뭔가 좀 이상해. 이런 말을 쓰였는데요. 보통 그 뒤에 보게 되면 모터 같은 거,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이 get out. 엔진이 나갔어. 기계가 나갔어. 무슨 말이에요? 시동이 꺼졌다는 말이죠. 이럴 때 우리나라 말로 이건 비슷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별 무리 없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이게 엔진이 나가는 걸 보니까 뭔가 점화장치에 이상이 있나 봐. Mit der Zündung stimmt etwas nicht. Der Motor geht an jeder Ampel aus. Mit der Zündung stimmt etwas nicht. Der Motor geht an jeder Ampel aus. 자, 그 다음은 아까 학교가 끝났다, 마친다 이런 의미에서도 역시 ausgehen. 반대말 학교가 시작했던 것은 die Schule geht an. 학교가 끝나는 거, 마치는 건 die Schule geht aus. 두 가지 항상 대립적으로 머릿속에서 알아두십시오. 학교는 12시에 끝난다. Die Schule geht um 12 Uhr aus. Die Schule geht um 12 Uhr aus. 극장이 공연이 너무 늦게 끝났어. Das Theater war spät ausgegangen. Das Theater war spät ausgegangen. 자, 그래서 이때의 ausgehen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angehen 할 때 대략적으로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무엇이 끝날 수 있을까요? 끝나기는 끝나는데 어떤 끝이냐, 어떤 뭔가 결과로서 나와서 끝난다. 이런 의미에서도 약간 끝난다고 비슷한 의미를 하겠는데요. 그냥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떤 결과로서 끝난다. 아웃스 하게 되면 뭔가 어디로부터 유발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etwas geht aus 하게 되면 끝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되다. 이런 의미의 끝나다도 같이 쓰인다는 거. 같은 끝나다지만 2번에 봤던 그 끝나다와 3번의 끝나다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그런 말 있죠. 참, 너 그거 절대로 좋게 안 끝나. Das kann nicht gut ausgehen. Das kann nicht gut ausgehen. 그 다음 경기 어떻게 끝났니? 이런 말도 어떤 결과로 끝났니? 할 때도 역시 ausgehen을 써요. Wie ist das Spiel ausgegangen? Wie ist das Spiel ausgegangen? 자, 세 번째. 우리 그 자동차 사고 진짜 더 나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더 나쁜 결과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접속법 이식이죠? 안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Der Autounfall hätte schlimmer ausgehen können. Der Autounfall hätte schlimmer ausgehen können. 자, 그 다음 아웃스 하게 되면요. 끝나긴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냐? 갖고 있던 게 바닥나서 끝나요. 그래서 다 떨어져 버리다. 갖고 있던 걸 계속 아웃 밖으로 쓰다 보니까 아웃 끝나버리네요. 나 돈이 다 떨어졌어. Das Geld ging mir aus. Das Geld ging mir aus. 그 다음 예문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나 점점 인내심이 밖으로 나가서 끝나고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나 점점 인내심 바닥나고 있거든. 나 점점 이제 내 인내심이 끝나고 있거든. Allmählich geht mir die Geduld aus. Allmählich geht mir die Geduld aus. 그래서 이때 아웃스 하게 되면 뭔가 떨어져서 끝나다. 그래서 두 번째 하게 되면 그냥 끝 이런 뜻으로서도 ausgehen 쓸 수도 있었고요. 어떤 결과로 나와서 끝 이것도 역시 ausgehen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다 떨어져서 끝 이것도 역시 ausgehen으로 쓸 수 있어요. 어쨌건 어버치나 매치나 ausgehen은 끝나다라는 의미로 여기저기 막 쓰인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out는 조금 틀려요. 우리가 보통 out 하게 되면 끝난다 라는 말로도 쓰여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out는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out 같은 경우에는 끝도 되지만 어디로부터 유발되어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의 out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때는 보통 전치사 von과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von etwas geht 뭔가가 가고 있어요. von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aus 하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유래되다, 유발되다, 시작되다. 그래서 그 유래점은 von을 쓰이게 되고 그 유래점으로부터 뭔가가 나오게 되어서 유래되는 것을 von etwas ausgehen이라는 표현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 개의 도로가 바로 이 중앙시장, 시장 광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여러 개의 도로가 바로 이 시장 광장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Mehrere Straßen gehen vom Marktplatz aus. Mehrere Straßen gehen vom Marktplatz aus. 그 다음 보통 하게 되면 이런 특히 이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너는 벌써 어때요? 문장을 그대로 보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했어. 네 전제부터 벌써 잘못돼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 즉 너는 전제가 벌써 잘못돼 있어. Du gehst von falschen Voraussetzungen aus. Du gehst von falschen Voraussetzungen aus. Du gehst von falschen Voraussetzungen aus. 자, 그 다음 문장도 우리 특히 뭐라 그러지? 문어체 같은 데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Ich gehe davon aus, dass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나는 das야를 전제로 한다. 즉 저는 das야가 사실이라는 그런 전제로 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Ich gehe davon aus, dass 어쩌고 저쩌고 난 das야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das야가 맞다고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on과 함께 쓰이는 ausgehen 하게 되면요. 그 의미 시작되는, 유래되는, 유발되는 애 ausgehen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aus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aus는 끝나는 aus도 있었고 시작되는 밖으로의 aus도 있었고 시작되는 aus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 여섯 번째 aus는요. aus 뭔가 넘쳐나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요. 너무 많아서 밖으로 삐질삐질 나와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aus, 충분함의 aus여서 뭐가 etwas geht aus 하게 되면 넘쳐나요. 그래서 충분하다, 여유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 시간이 아직 충분해. Die Zeit geht sich aus. Die Zeit geht sich aus. 특이한 점은 sich라는 제기동사 형태로 쓴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기차 타려면 아직 충분해. 기차 타러 역까지 가려면 기차에 도달하는 거니까 기차가 있는 곳에 도달하는 것. 즉 우리나라에서 기차 타러 역까지 가려면 이 말을 쭉 erreiche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차역까지 가려면 기차 잡아 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어. 충분히 여유가 있어. 꼭 뭐 시간이라는 말은 하지만 es geht sich noch aus 하게 되면 아직 괜찮아. 충분해. Die Zeit geht sich aus. Die Zeit geht sich aus. 그 다음 말도 알아보죠.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넘칠 수는 없는 법이야. 인생에서 모든 게 다 여유가 있을 수는 없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충분할 수는 없지. Im Leben geht sich nicht alles aus. Im Leben geht sich nicht alles aus.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abgehen, angehen, aufgehen, ausgehen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4가지 동사만 짚고 가도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지났네요. 자, 그러면 내일은 다시 한번 그 뒤에 있는 나머지 gehen 분리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잘 머릿속에서 정리하셔서 앞으로 우리 모두 독일어 동사를 뽀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